2023년 11월 19일 오후 2시경 이곳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 정량 방파제 갑오징어 출조를 나온 것이다. 오랜만에 낮에 출조하여 낚시를 해본다. 밤 낚시만 하다가 낮 낚시를 하려니 저 태양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포인트에는 갑오징어가 잡힌 흔적이 남아있다. 작은 씨알은 아닌 듯한 갑오징어의 흔적. 당시 갑오징어의 무지막지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이 흔적으로 알 수 있을 듯하다. 이틀 전 전국 대부분 눈이 내렸다. 이후로 어제와 오늘 바람이 심하게 터진 상황. 바람을 등지고 낚시를 하기 위해 테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기로 한다. 오늘 주력 애기, 시넥스, 쪼꼬미, 애기, 최초 무지개색을 사용해 보기로 한다. 애기를 소개한 김에 간단하게 장비 소개를 하자면 로드는 아부가르시아 아쿠아 컬러즈 832 미디엄 나이트 2500번 스피닝릴의 원줄 합사 0.6호 목줄 카본 1.755 봉돌은 2.5호의 시넥스 쪼꼬미 애기를 사용 중이다. 시작하자마자 첫 캐스팅에 밑걸림이 발생되어져 버렸다. 테트라포드 가까이 탐색을 하다가 이런 변고가 나버렸는데 흔들어도 보고 당겨도 보지만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애기. 결국엔 못 살리고 터트리고 만다. 아무래도 채비가 바람 가까이 왔다 싶으면 바로 회수해야 될 듯하다. 두 번째 탐색. 이런 채비가 가까이 왔을 때 회수한다는 걸 깜빡해버렸다. 또 걸렸네, 또 걸렸어. 연속 두 번째 채비 손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안 빠져나오니 할 수 없이 라인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현실. 결국 채비를 터트리고 또 채비 세팅을 해야 된다. 갑오징어 못 잡아도 좋다. 밑걸림만 안 생기면 된다. 조심, 조심. 드디어 세 번째 캐스팅 만에 밑걸림이 없이 채비를 회수하였다. 갑오징어 잡아낸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젠 밑걸림을 피하고 낚시할 수 있을 듯하다. 자리를 약간 이동하여 탐색을 해본다. 수면 가까이로 물고기들이 군집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본인 눈에는 저것이 젖볼락으로 보인다. 이 포인트에서 볼락을 노려볼 만도 한데 일단 지금은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해가 질 때쯤 종목을 바꿔 볼락을 노려봐야겠다. 채비가 어느 정도 가까이 내 앞으로 왔다. 가까이 오자마자 또 밑걸림이 발생되어져 버렸다. 아, 이거 참으로 짜증이 나려고 하네. 아무래도 나와 테트라포드에서 갑오징어 낚시는 궁합이 맞지 않는 듯하다. 아무 소득 없이 순식간에 애기를 3개나 날려먹어 버렸다. 여기서는 도저히 낚시를 못하겠다. 바람과 맞서는 한이 있더라도 내항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될 듯하다. 당분간 테트라포드에서 갑오징어 낚시는 월 수입 600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지다. 내항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 낚시에서 바람은 맞서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이라고 했거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맞바람을 가르며 캐스팅을 했으나 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만약 내항도 외항 테트라포처럼 밑걸림이 생긴다면 내 당장 갑오징어 낚시를 접던지 아니면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추위를 무릅쓰고 잠수해서 바닥을 다 갈아엎고 말 것이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일단 내항은 외항보다 밑걸림이 없는 편이다. 세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는 해결했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이 맞바람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문제인 것이다. 로드를 살짝만 들어도 바람에 라인이 처지고야 마는데 맞바람에 멀리 날아가지 않는 비거리 문제는 그냥 포기하기로 한다. 이 상황에서 채비를 멀리 보내려면 원하는 위치까지 배편을 이용해 채비를 보내는 수밖에 없는 듯하여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시급한 것은 바람에 날리는 라인 문제. 초리대를 최대한 수면 가까이까지 낮추는 것이 바람 부는 날에는 정석이라 할까. 채비를 이 상태에서 릴링으로 바닥을 천천히 그어오다가 약간 밑걸림이다 싶으면 로드를 들어서 밑걸림이 생길 만한 장애물을 넘어오게 하는 방법. 이로써 바람 문제도 해결됐고 남은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갑오징어를 잡아내는 것인데 왔다. 히트. 바닥을 빡빡히 메우던 채비를 인정사정 없이 마치 무늬오 징어의 입질처럼 쭉 당기며 가져가는 어신의 챔질을 한 것이다. 이 마지막인 세 번째 문제는 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밑걸림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더라도 포인트에 갑오징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 포인트에 갑오징어가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갑오징어의 입질이 없었다면 일요일에 본인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종교의 힘이라도 빌리고자 교회로 뛰어가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었었다. 잡아냈으니 예배는 안 드려도 되지만 이거 아무 교회 나가서 감사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가. 또다시 잡아낸 자리 엇비슷한 지점으로 캐스팅을 해본다. 정면에서 불던 바람이 약간 방향을 바꿔서 우측 정면에서 좌측 후면으로 바뀌어 불고 있다. 바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캐스팅 후 라인이 더 날려 쳐진다. 그래도 갑오징어만 있다면 캐스팅 끝까지 거는 이래도 저래도 아무 상관없다. 멀리는 안 날아가지만 봉돌을 조금 더 무겁게 쓰고 캐스팅 후 라인 정리만 잘하면서 입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텐션만 잘 유지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다. 아까와 똑같이 초리대를 낮추고 바닥을 빡빡 긁어본다. 뭔가가 덜컹 걸리는 장애물이 있어서 로드를 들어 채비가 장애물을 넘어오게 만든다. 그리곤 다시 라인이 바람을 타지 않고 텐션을 유지하게끔 초리대를 낮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탐색을 해나가던 중 채비가 석축 가까이 다다을 무렵 로드가 휘청할 정도로의 강력하게 쪽 당기는 입질을 받는다. 입질이 들어오자마자 반사적으로 챔질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입질은 평소 가을과 겨울이 시작될 무렵 입질이 아닌데 보통 이맘때 갑오징어의 어신은 쪼옥하며 당기기보다는 액션 중 무게감으로 챔질해 잡아내는 게 보편적인 것이다. 추위가 시작되고 이놈이 네 번째 잡은 갑오징어인데 한 마리 빼고는 전부 다 채비를 쪽 당기는 어신이었다. 이 계절에 보편적인 어신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냥 무게감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채비를 공격해 잡는 갑오징어가 손맛도 좋고 재미도 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같은 위치를 노리고 있다. 그나저나 이 바람은 언제 그칠 것인지 걸림이 있어서 로드를 들어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는데 결국엔 밑걸림이 생겨버리고야 말았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초리대를 낮춰 액션을 주면 초리대를 들었을 때보다 밑걸림이 생기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걸린 쪽 반대로 가서 채비를 살려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터뜨렸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탐색을 해본다. 석축 가까이 갑오징어는 또 있을 것이다. 천천히 채비를 끌고 오던 중 밑걸림 발생. 반대쪽 석축 가까이에 밧줄을 못 봤다. 애기가 밧줄을 제대로 걸어버렸다. 마찬가지로 걸린 반대쪽으로 넘어가 채비를 살리려고 했지만 터트리고야 만다. 너무 석축 가까이로 캐스팅하지 않고 탐색을 해본다. 한 마리만 더 잡아 3마리 채웠으면 좋겠는데 중날물을 지난 때라 아무래도 어려울 듯하다. 히트. 자반나님 한수하신다. 왕거야 갖다 보세요. 신발자. 야, 와 쭉쭉 당기네. 예. 그런가 보네. 야, 저도. 해가 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오늘 마지막 갑오징어 낚시 캐스팅. 최근 기온이 떨어져 낮에도 추울 듯하여 현재 내복의 추리닝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입었다. 이 캐스팅 회수 후엔 볼락 낚시를 할 것이라 밤추위 걱정이 없다고나 할까. 낮에는 과하게 입어서 쪄 죽는 줄 알았으나 해가 지자마자 추워지기 시작하니 잘 챙겨 입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마지막 캐스팅 채비 회수, 갑오징어 낚시 마무리한다. 자, 지금부터는 볼락 낚시 들어간다. 준비해볼까? 2부에서 뵙겠습니다.